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황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에서 보기가 어려운데 전북 고창 해리천에는 80마리가 넘는 황새들이 찾아와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하얀 몸통에 날개 끝이 검은 새들이 하천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무언가에 놀랐는지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더니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천연기념물 199호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새입니다. 하천이 있어갖고 거기가 조그마한 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저렇게 많이 잡아먹으러 오니까. 고창 해리천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황새 60여 마리가 발견됐는데 올 겨울에는 80여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는 건 무엇보다 미꾸리와 갯지렁이 등의 풍부한 먹이 때문입니다. 넓은 갯벌과 기수역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동물성 먹이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래서 황새 같은 멸종위기 조류가 많이 찾습니다. 이곳 해리천은 바닷물이 넘나드는 곳이어서 강추위에도 물이 잘 얼지 않아 황새의 겨울집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국내 최대의 황새 월동지를 지역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특색을 또 황새를 잘 활용하여 우리 지역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주기와 환경 정비 등 서식지 관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등대는 선박에게 안전한 항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요즘은 등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김동영 기자가 명소로 떠오르는 등대들을 소개합니다. 하얀 건물 위에 전통기와가 얹어져 있습니다. 70년간 경주 앞바다를 밝힌 송대말 등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나옵니다. 이곳 등대 안은 미디어 아트가 펼쳐지는 전시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4년 전 전시관이 생긴 뒤 연간 약 3만 명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등대만 보고 가는 것보다 또 이런 게 있어서 또 한 번 더 또 색다른 구경도 하고. 인근에는 경주를 상징하는 다보탑과 에밀레종을 본뜬 등대도 있습니다. 이런 등대들은 딱 보면 경주라는 느낌 딱 나잖아요. 제주 이웃해우 해변의 이 등대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새해 소망을 비는 장소가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올해 20대가 됐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빨간 등대가 명소로 자리 잡은 경기 시흥에선 등대빵을 만들고 축제도 열고 있습니다. 오이도 하면은 주위에 관광지가 별로 없거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위 상권도 많이 살아나고 호응도 좋아했어요. 전국적으로 두루미나 고래, 야구 방망이 등 지역 상징을 살린 등대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등대 방문을 인증하는 관광 프로그램에는 지난 8년간 1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바닷길을 밝히던 등대가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경북 문경시가 시가운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했는데요. 지난 한 해 시행한 결과 지역 경기에 활력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 앞 버스 승강장.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승차하는 시민들. 그런데 교통카드를 찍거나 돈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승강장에서 타는 승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저기 가서 걷기 싫으면 갈아탈 수 있고 이런 게 다 편하죠. 병원 오고 장 보러 오고 이럴 때죠. 문경시는 지난해 1월부터 버스비를 전면 무료화했습니다. 연령이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누구든 무료입니다. 관광객들이 KTX 기차 타고서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지금 문경에. 그래서 지금 이 셔틀버스가 새로 생긴 코스입니다. 이게. 문경 세제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 처음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4년 80만 명이 안 됐던 버스 승객은 지난해 196만 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늘면서 지역 경기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무료화되기 전에는 하루에 손님이 10명도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사든 안 사든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배는 늘었어요. 버스 무료화에 15억 원을 투입한 문경시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료화로 인한 효과는 저희들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외부 관광객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경시는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관광 콘텐츠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방학 되면 끼니 해결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경남 창원에서는 500원 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돈 500원만 내면 엄마가 해준 것 같은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가 있어 인기가 좋은데 내년 겨울방학에도 문을 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3-3-5 앉아 스파게티를 먹습니다. 식당의 자리가 거의 찼지만 아이들은 계속해 들어옵니다. 작은 아이 5명 더 있어요. 몇 학년? 저도 6학년. 금세 대기하는 아이들로 북새통입니다. 이 식당이 인기가 좋은 건 단돈 500원에 엄마가 해준 것 같은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 있어서입니다. 식당에 자주 와요? 예. 매일 와요? 거의 매일 오는 편이에요. 가격 대비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500원 식당은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난 2022년 여름 방학 때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끊겨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방학 때는 급식량을 150인분으로 3배 늘렸습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급식 인원이 50명이 넘더라도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사 제공량이 늘어난 데다 식자재 가격이 올라 걱정입니다. 재료비만 이렇게 인건비만 한 1,000에서 1,000 한 200~300원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은 올 여름 내년 겨울 방학은 겨우 할까 말까? 500원 식당은 각계각층의 후원금과 일부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지난달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51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느라 정말 바빴던 곳입니다. 또 전국 지방의회 전체에 적용될 지방의회법 도입도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최우정 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작년 9월에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정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현재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컴퓨터를 키면은 이렇게 윈도우가 장착돼 있고 또 핸드폰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 체계가 있잖아요.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방의회가 작동을 하려면 그 운영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방의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30년을 지났는데 지방의회법이 아직도 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에는 저희 지방의회에는 아직 뭐 자체적인 예산 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그런 권한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이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달라고 그랬고 다행히도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국회에는 4가지 종류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되어 있고 네. 최근에 신동욱 의원께서 또 지방의회법을 발의해 주셨거든요. 네. 아마 올 2월쯤 첫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저희 지방의회법이 제정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의견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회는 국가유산 주변의 높이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반대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뭔가요? 저희가 이렇게 공존을 위한 규제 혁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처럼 수천 년 문화유산과 또 현대 마천루가 공존하는 도시는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서울을 사랑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전에 문화유산 조례를 보면은 국가 지정 유산 100m 이내에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네. 100m 밖의 지점에 있어서도 문화재 청장, 그러니까 지금 국가문화유산 청장하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건축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조금 완화시켜서 국가지정유산 100m 이후 밖에는 그냥 서울시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네. 아마 서울 시민들이 살 수 있는 현재의 삶을 좀 더 생각해 보자, 그런 조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문화유산과 지금 시민의 삶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조금 더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해서 그 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난해 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이 다시 의결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여야의 의견 대립도 있는 안을 굳이 의결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그 의결해야 하는 거는 아마 저희 의회의 책임감과 준법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2024년도에 저희 의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해서 통과를 시킨 상태예요. 네. 그리고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 또 교사들의 인권, 학부모들의 권리, 그거를 다 같이 통합해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를 이미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의회에 주민 청구조례 1호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네. 많은 주민들께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주신 거거든요. 그 주민 발의한 조례는 1년 이내, 또 한 번 더 이렇게 연장시켜서 2년 이내에는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해요. 네. 그게 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례회가 그 마지막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께서 저희 의회에 주신 조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네. 저희 의회가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학생 인권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까지 학교 현장에서 지켜야 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의회가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어떤 활동을 하셨고 그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의장이 되고 정말 많은 현장에 다녔거든요. 네. 현장 중에 가장 좀 마음 아팠던 현장이 소방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작년에는 소방 학교 학생들의 급식 단가를 좀 높였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119 소방센터 같은 데는 주말에 가서 보니까 소방관들이 직접 이렇게 식사를 하고 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방관들의 평균 식사 시간은 8분 29초에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분들 그 식사 상황이 열악해서 이번에 서울시 의회에서 그분들의 식사 단가도 조금 높여드렸고, 또 소방관들의 건강검진이 지금 있을 소방관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까지만 검진이 가능하고 그 네네. 이후에도 이분들 건강은 조금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네네. 소방관들이 퇴직한 이후 한 10년 정도는 특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마련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소방관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잘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